약 올려서 점점점입니다. 자, 송 기자,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? 네, 이번은 중고 거래를 둘러싼 시비입니다.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서 중고 거래를 했는데 그 와중에 흉기까지 등장하는 시비가 붙었습니다. 한 10대 판매자가요. 요즘 유행하는 그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40대 남성에게 반지갑을 팔려고 했습니다. 한 명품 브랜드의 반지갑이었다고 하는데 서울 금천구에서 지난 28일 만나서 이 반지갑을 팔기로 했고 실제로 이 반지갑을 9만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. 근데 그 이후에 이들의 다툼이 시작됩니다. 자, 조금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. 이번 사건은 그래도 뭐 다친 사람도 없고요.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해프닝성 사건이기도 해서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요즘 뭐 중고거래 많이들 쓰시지 않습니까? 특히 이 당근 이거.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명품 브랜드 반지갑을 10대한테 9만 원에 사겠다고. 네. 필요하겠죠. 예. 필요하니까 샀고 이제 둘이 만나서 받아왔어요. 집에 가면서 요래보고 저래보는데 보니까 약간 좀 이게 진품인지도 애매하고 아하. 특히 하자가 좀 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연락을 합니다. 제품에 좀 하자가 있다. 그리고 진품인지도 애매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환불하자. 환불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10대 판매자가 담배나 펴라. 그러면서 4,500원을 송금하면서 9만 원짜리를 10대가 40대에게. 그렇죠. 4,500이면 5%입니다. 5%. 어떻게 보면 아버지 뻘, 삼촌 뻘. 아니 제가 40대고요. 예. 저희 아들이 10대입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아버지 뻘. 네, 딱 저랑 똑같거든요. 저 상황이. 예. 그러면서 좀 조롱을 했던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해서 좀 40대가 상당히 화가 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이게 소장님, 네. 방금 뭐 우리 변호사님이 아버지 뻘, 아들 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10대가 야, 아저씨 그냥 담배값이나 하세요. 딱 4,500원. 이게 약간 도박판에서 개평 떼어주는 깨평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. 예, 좀.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. 아, 진짜. 그러니까 제가 이 40대 남성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십시오. 진짜 화났겠어요, 솔직히. 네,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. 요즘 이런 일들이 왕왕 있는데,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이런 조롱성 발언은 당연히 이제 수정되고 고쳐져야 합니다. 그런데 제가 10대 아이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면 어른들이 우리 온라인 용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어른들은 그런 용어를 우리는 막 조롱하는 게 잘못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끼리는 그 말투가 낄낄낄대는 말투들도 있는 거예요. 근데 막 우리 어머니, 저 같은 박준 변호사님 같은 이런 막 40대, 50대 그 이후의 분들은 보기만 해도 막 그 혈압이 막 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막 애들을 혼내면 이제 애들은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. 자기네끼리 유행어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귀한 한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 왜곡되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요 갭을 좀 우리가 어떻게 메꿔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런데 이렇게 아저씨 담배값이나 하세요. 4,500원을 뚝 던져줬습니다. 자,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죠. 네, 이후에 벌어졌습니다. 저도 당근마켓을 자주 이용하는데요. 그래서 하루에 뭐 나 오늘 당근했다라는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보통 이 판매자, 구매자와 보통 채팅을 먼저 해서 약속을 잡는데 그럴 때 가끔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. 뭐 불량스럽게 말을 하거나 가끔 그런 경우에 나가서 이거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고 또 뭐 불량배가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들 그렇죠. 때가 있는데 이 모두 양쪽이 그런 생각을 똑같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 40대 구매자는 친구 1명을 데려갔고요. 10대 판매자는 무려 친구 7명을 데려갔습니다. 그럼 다 합쳐서 지금 10명이 한 자리에 모인 건데요. 지금 뭐 약간 뭐 9명. 패싸움을 하는 것처럼 9명이군요. 아, 송 기자가 산수를 잘 못하는군요. 네. 문과. 10명인데요. 10명이 많네요. 네. 왜요? 친구도 데려왔어요. 본인. 네. 예, 죄송합니다. 네. 예, 저도 당사자 2명에 지인들이 8명입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그래서 2명 대 8명의 구도가 만들어져서 약간 좀 살벌한 분위기가 되니까 이 40대 남성이 준비해왔던 흉기를 휘두릅니다. 물론 뭐 찌르거나 한 건 아닌데 흉기를 실제로 꺼내서 휘두르니까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. 그래서 결국 지금 경찰의 수사까지 받게 된 겁니다. 자,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은 이제 다친 사람도 없고 일단 약간 휘두르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자, 지금 485도 나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40대는 자기 친구 데리고 나가고 또 10대들은 또 10대들 나름대로 야, 저 인간 또 어떤 인간인지 모르니까 야, 우리도
모일 수 있는 사람 다 모여봐 뭐 이런다. 약간 이게 너무 좀 어이없잖아요, 이 상황이. 그렇죠. 어른 지갑 40, 하나 때문에. 예, 40대 어른 둘에 10대 아이들이 모여서 특히 또 40대는 그 장소에 갔을 때 흉기를 들고 갔다라고 하고 사실 뭐 휘둘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사실 그 물건 보고 난 다음에 당연히 돈을 지급하는 게 맞고 이게 먼저 선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꼭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. 당근 들어가시면 어떻게 이 거래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속지 않는 건지 수많은 글들이 나와 있으니까요. 당근 하기 전에 한번 정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뭐가 됐든 이 40대 남성 어른으로서 조금만 그래도 참았더라면 싶은데 또 이렇게 휘둘렀잖아요. 그렇죠. 위험한 물건이에요, 흉기가. 그래서 특수자를 붙일 수밖에 없고요. 아이고야. 만약에 이렇게 찌르거나 근처에 가서 특수 폭행이나 특수 상해가 될 수가 있는데 아마 그냥 위협만 했던 걸로 보입니다. 특수 협박죄입니다.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를 느끼게 했을 때 협박죄 성립하는데 근데 이제 크게 처벌은 안 될 거라고 보여요. 왜냐하면 아마 두 사람이 가면서 흉기를 쓰려고 한 건 아닐 것 같아요. 흉기를 이제 갖고는 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. 8명이 딱 있으니까 위축되죠, 사실은. 두 명만 있어도 위축되는데 그래서 꺼내들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 상황을 좀 봐야 되지만 아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처벌은 되지 않을 거다. 그렇지만 특수 협박죄가 성립합니다. 처벌됩니다. 무슨 방식입니까? 변호사님, 그런데 뭐 40대 2명 그렇다 쳐요. 근데 아이들도 뭐 잘했다고는 못하지 않습니까? 일단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지금 거래한 대상자 야, 담배나 피세요. 예. 정말 진품이 아니고 가짜였거나 이러면 사기죄 같은 것도 성립할 수가 있고요. 저 상황에서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어른이 불쌍해 안 보입니까? 흉기를 들고 있지만 제가 질 것 같거든요. 오히려 아이들도 공갈죄나 아니면 폭행, 협박죄 가능해요. 지금 우리 상황상으로는 신고를 먼저 했기 때문에 문제지만 저 지금 그림만 봐도 이길 것 같아요? 못 이깁니다. 아이들 8명을. 그래서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인물 여기까지 정리하고요.